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처럼 만에 오늘 테마 상승률 상위에 게임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잇따라서 외자 판호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외자 판호 몇 개 발급을 해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이번에는 우리나라 거 5개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인가요, 혹시? 다음 내용이 일단 이제 요 발급받은 기업 위주의 급등세가 장 초반에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이제 발급 안 받은 기업까지 상승세에 동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지난 12월 달에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17개였던 걸로 맞아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3개월 만에 이제 외자 판호가 다시 열렸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으로는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이 2개가 열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7개의 대제라는 IP를 바탕으로 한 게임 하나가 판호가 열렸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넷마블이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게임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쪽에서 이제 나가는 게임들 중에 이름만 바꿔서 이제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하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넷마블 게임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넷마블 측에서는 밝혀줄 수 없다. 동일한 게임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 넥슨 게임즈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넷마블까지 3개의 기업이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요. 지난 12월 달에 이제 판호받았다라고 하는 게임들이 과연 중국에서 출시와 함께 좋은 성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게임사들을 어떤 쪽으로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중국은 판호를 계속해서 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요. 작년도에 이제 중국 게임 시장이요. 지금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0% 역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이런 쪽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기로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예. 작년도에 중국 게임 시장이 역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 이제 판호 발급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판호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우리나라 게임도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중국에 문을 열었을 때 과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또 수출을 한 게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게임들의 전반적인 퀄리티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대요. 중국 그렇죠. 쪽도.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임 중에 하나가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죠. 원신.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캐릭터 IP를 바탕으로 한 게임인데요. 중국 게임이에요. 굉장히 퀄리티 높고 오픈 IP 쪽에서 오픈 월드를 통해서 예. 완전 오픈 월드까지는 아니지만은 할 컨텐츠도 많고요. 게임 출시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예. 유저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년 동안 MMORPG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중국 쪽에 바로 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더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중국 게임 시장이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버텼던 게임 장르가 뭔지를 살펴보니까요. FPS 게임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컬처 쪽, 즉 이제 수집 관련된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르를 잘하는 게임사들은 사실은 대형 게임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예. 수혜들을 예전에는 이제 중국 판호 열렸다라고 하면은 NC소프트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대형사들이 좋았을 텐데. 펄어비스. 이런 그렇죠. 쪽도. 예.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대형 MMORPG 하는 회사들이 좋았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크게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중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2개의 게임사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사고요. 예. 오늘 이제 뭐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 판호가 발급이 됐지만은 지금 FPS 게임 같은 경우도 넥슨 게임즈는 예전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상당히 개발력을 확보를 한 게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러한 문을 열었을 때 다양한 게임 장르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사실 기대 요인일 뿐이고 잘 될 거야라는 기대 요소일 뿐이고요. 예. 그러한 잘 될 거야라는 기대 요소를 가진 또 하나의 게임사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네오위즈를 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판단이 듭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은요,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임사들이 거의 뭐 반토막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출시 일정을 8월로 잡았고요. 지금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게임 발표한 기업들,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코웨이의 게임이 또 하나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장르는 비슷한 게임입니다. 피해 거짓과 소울라이크 장르인데요. 최적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유저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거의 출시 5, 6개월 전부터 우리 플랫폼 최적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적화가 뭐예요? 최적화라는 것은 이제 요새 출시되는 게임이라는 것은 모바일로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히 예. 이제 그 외적인 부분으로서의 플랫폼은 콘솔, PC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최적화가 잘못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이라든지 그래픽, 사양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벌써부터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회사의 전반적인 게임의 퀄리티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일 것 같고요. 예. 상당 부분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피해 거짓을 좀 가져가고 있는 네오위즈의 주가 흐름 조정 시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외자판호 받은 기업 위주로 뭐 이게 기대감을 확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돈 많이 벌 것이다라는 기대를 확 쏟기보다는 그렇죠. 선별적으로 이후에 또 상승세가 나올 기업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네오위즈를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넥슨 게임즈도 그래도 이제 관심권에 두자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중국의 그 게임 개발력이 요즘 많이 올라갔다고 맞아요.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 과연 이 판호를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매출이 확 올라갈 것인가 그건 이제 미지수라는 그렇죠. 점, 이 관전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관심권에 둘만한 종목 네오위즈 찾아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이 기회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중에 그때 어제 8% 넘게 밀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시가 8% 정도 마이너스에서 더 밀렸었다고 올라왔죠. 예, 네. 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 주가 추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에코프로 뭐 계속 상승 추세예요 아직은. 예.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 순으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은 에코프로,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순매수를 어제 보였고요. 압수수색과 관련된 노이즈, 이제 소음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영향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측에서 대응이 좀 빠르기도 했죠. 지금 이거 다 지나간 얘기를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 표명도 했었고, 리튬이 뜬다는데 자원 확보, 전쟁, 치열한 그런 상황. 이제 리튬 테마가 같이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작년도에 이 일이 있었을 때 예.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 문제가 그렇죠. 이 처음 문제가 터졌을 불거졌을 때. 예.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 경험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예. 내부자 거래 정보 관련된 부분에 뭐 정말 이제 오너까지 있다 이런 얘기들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 그러면은 그것이 회사의 성장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회사들은 그렇게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오너에 대한
부재가 예. 회사의 성장을 막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와 네. 그 밖의 요소는 이제 소음인데 그걸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불안했었던 요인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그룹주가 그래도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조금은 뭐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회사야 2026년도까지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양극재 확대 계획을 어차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 성장에 위해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제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견 갑론을박이 팽팽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가져가는 의미는 저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보다 2차 전지 테마가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를 먼저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쉬어가면은 예.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또 움직이는구나. 수급의 확산 그렇죠. 말씀하시는군요. 예. 수급의 또 전이라고 볼 수 있겠.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순환이라고 볼 수 순환. 있겠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대보마그네틱 뭐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으로만 따져봐도 LNF 같은 기업들은 올라서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2차 전지 테마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왜 올라왔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수급에는 수일간 급격하게 늘어났었던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 상승을 바탕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 다른 종목군 쪽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의 여력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실제적으로 오늘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서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너무 많이 올라온 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 FRC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 환경 자체가 녹록치 않다라는 점 예.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조금 더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개중에 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안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도주 지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순환의 관점에서 그럼 다음 순환은 어디가 좀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좀 덜 부담을 느낄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대안주까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소재 업체들은 워낙 많이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예. 셀업체 삼성 SDI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이유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 소재 쪽에 대한 순환매와 함께 전고체 소재 관련주들 또 최근에 맞아요.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구체예요, 전고체예요. 전고체죠. 전고체. 네, 전구체도 에코앤드림을 바탕으로 한 상승이 있는데. 있었지만은 예. 어제 이제 뭐 전고체, 석경 AT 같은 기업들 굉장히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고체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가 보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배터리 셀업체들의 캐파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익 상향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삼성 SDI 캐파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GM과의 합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한 공격적인 증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글로벌리하게 전고체 시장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셀사 중에 하나가 삼성 SD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리고 이제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불확실한 금융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전고체가 뭐가 다른지도 궁금하고 네. 배터리가 앞으로 계속 갈까라는 관점 아마 많은 분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양극 가던 종목만 계속 간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순환의 관점에서 2차 전지라는 테마가 시장의 주도주의 자리를 놓지 않을 가능성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뭐 언젠가는 놓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현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내일 끝나요, 모레 끝나요 말하는 거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와 전고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배터리 이온 사이에 이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해질이라는 걸 넣는데 예. 그것이 이제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체화 시키는 것, 이걸 이제 전고체 전해질이라고 하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술력 그리고 양산 시기는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2027년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예. 차세대 배터리라는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있고요. 전구체는 우리가 이제 소재 앞단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보통 다 전구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예. 양극재 메탈을 이제 혼합하기 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전해질과 전구체는 이제 다르다 완전히 이렇게 다른 개념이었군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의 그 전 단계가 네, 전 구체고, 구체. 예, 전 고체는 그 배터리 가운데에 그렇죠. 있는 요거. 고체로 예, 만드는 고체로 거죠. 만들어 있는 거. 네. 자, 뭐 그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 전 고체도 전 구체도 요즘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투자 의견을. 사실은 전고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27년에 양산 시작한다고 아직 멀었네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테스트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분명히 많이 올라오게 되면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전구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전구체 관련주들이 올라오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내에서 전구체의 또 중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유럽의 원자재법이라든지 미국의 IRA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전구체 확보 이러한 부분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최근 올라온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 자체는 잘 아시는 이제 유럽의 가장 유명한 양극재 회사 유미코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유럽의 원자재법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양산과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시기는 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다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위험 요인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는 늘 리스크를 예, 그렇죠. 안고 가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인데 그 리스크의 크기가 크냐 적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는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